한 화가의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오늘 저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요, 바로 화가 피트 몬드리안의 아주 급진적이고 또 수수께끼 같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 좀 보세요. 왼쪽은 뭔가 이글거리는 듯한 붉은 나무 그림이고 오른쪽은 그냥 검은 선이랑 빨강, 노랑, 파랑으로 채워진 격자무늬죠. 믿기시나요? 이 두 그림이 전부 한 사람, 바로 몬드리안이 그렸다는 거.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무를 그리던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추상화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?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놀라운 변화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대상에서 시작됩니다. 바로 한 예술가와 나무 한 그루요. 네, 몬드리안의 그 위대한 탐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익숙한 바로 나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먼저 피트 몬드리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? 187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. 우리가 아는 추상미술의 거의 시조새 같은 분이죠. 처음부터 추상화를 그렸던 건 아니에요. 초기에는 반고호나 야수파처럼 아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. 근데 몬드리안이 진짜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. 눈에 보이는 겉모습,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, 본질 같은 걸 찾아내고 싶어 했죠. 그래서 그가 꽂혔던 게 바로 나무입니다. 왜 하필 나무였을까요? 몬드리안은 이 나무라는 대상이 자연의 근본적인 구조, 그 생명력을 탐구하기에 완벽한 소재라고 생각했던 거죠. 지금 보시는 이 그림, 저녁, 붉은 나무를 한번 보세요. 색깔이 정말 강렬하죠? 이글거리는 붉은색이랑 짙은 파란색 배경, 이 안에서 그가 포착하려고 했던 나무의 어떤 꿈틀거리는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자, 이제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. 바로 사라지는 나무의 과정을 함께 볼 건데요. 몬드리안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나무의 형태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그 본질에 다가갔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그의 시선을 따라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붉은 나무입니다. 출발점이죠. 1910년경 작품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아, 나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죠. 형태가 아직은 명확합니다. 하지만 이 형태는 곧 사라질 운명이었어요. 그리고 딱 1년 뒤 그림입니다. 1911년작 회색나무. 와,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죠?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. 이때 몬드리안이 파리에서 피카소 같은 작가들의 입체파, 큐비즘을 접하게 되거든요. 그 영향을 받아서 나무의 형태를 막 여러 개의 면과 선으로 분해하기 시작한 거예요. 이글거리던 붉은색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앙상한 구조만 남았죠. 그리고 또 1년 뒤 1912년 꽃피는 사과나무를 보면 변화가 훨씬 더 과감해졌습니다. 이제는 나무의 구체적인 모습 거의 안 보이죠. 그 대신에 나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구조, 그 리듬감이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진 근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나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1913년 작품인데요. 이제 남은 건 뭐죠? 오직 수평선과 수직선, 그리고 그 선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역동적인 리듬감뿐입니다. 바로 이거였어요. 몬드리안이 나무 한 그루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발견해낸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, 그 본질이 바로 이 수직과 수평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몬드리안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친 거죠. 자연을 계속 해체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그 복잡함과 혼동 너머에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발견한 거예요. 이게 바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예술, 그 새로운 규칙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바로 신조형주의가 탄생합니다. 신조형주의, 영어로는 네오플라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. 이건 1917년에 몬드리안이 직접 만든 이름이에요. 자, 그럼 이 새로운 예술이 뭐냐? 규칙이 아주 단순하고 또 엄격합니다.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, 수평과 수직의 검은 선. 둘째, 빨강, 노랑, 파랑, 이 세 가지 원색. 마지막으로 흰색, 검은색, 회색 같은 색이 없는 색, 무채색. 오직 이것들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. 아니, 그냥 선이랑 색깔 몇 갠데 무슨 철학이 있냐고요? 있습니다.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. 예를 들어
수직선과 수평선은 뭘까요? 이건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대립,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,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같은 것들을 상징해요. 그리고 삼원색, 빨강, 노랑, 파랑은 더 이상 섞일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색의 본질을 나타내죠. 무채색은 빛과 공간의 극과 극을 보여주고요. 당시가 1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졌던 시기잖아요. 몬드리안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의 완벽한 균형을 통해서 그 혼란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조화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바로 그 신조용주의의 생각, 그 정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개인적인 감정, 슬픔이나 기쁨 같은 건 철저하게 빼버리는 거예요. 오직 이 순수한 조형 언어만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, 정신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. 근데 재미있는 건 몬드리안의 이런 생각이 단순히 캔버스 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의 비전은 훨씬 컸어요. 이건 그냥 그림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,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.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. 몬드리안은 데 스틸이라는 네덜란드 예술운동의 핵심 멤버였거든요. 이 운동은 테오 판 데스비르그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데 스틸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더 스타일, 그러니까 바로 그 양식이라는 뜻이에요. 이름부터 자신감이 넘치죠. 이제 몬드리안 개인의 탐구가 세상을 바꾸려는 하나의 팀플레이가 된 셈입니다. 이 덴다 스틸 운동은 그냥 우리 이런 스타일로 그림 그리자 하는 모임이 아니었어요. 훨씬 더 큰 꿈이 있었죠. 당시 전쟁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졌잖아요.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신지학 같은 좀 신비주의적인 사상에도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일종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철학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예술이랑 우리 삶을 하나로 합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,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죠. 자, 그럼 이런 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예술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. 몬드리안과 데스틸의 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 이 의자 좀 보세요. 게리트 리트펠트가 디자인한 적색과 청색의 의자인데요. 어떠세요? 딱 보면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몬드리안의 그림이 그대로 3D 프린터로 뽑아낸 것처럼 3차원 공간으로 툭 튀어나온 것 같죠? 바로 이거예요. 신조형주의의 원리가 가구 디자인에 적용되면서 그냥 앉는 의자가 아니라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형 작품이 된 겁니다. 정말 멋진 걸작이죠. 자, 가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. 그 스케일은 건축으로까지 확장돼요. 이 건물이 바로 리트펠트 슈레드 하우스인데요. 데스틸의 원칙을 정말 거대한 스케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죠. 건물 전체가 움직이는 벽, 그리고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3차원 그림, 하나의 입체적인 컴포지션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이걸 빼놓으면 섭섭하죠? 바로 패션입니다. 1965년에 전설적인 디자이너 이브생 로랑이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몬드리안 룩을 발표합니다. 결과는 그야말로 대히트였죠. 이때부터 몬드리안의 이 추상적인 격자 무늬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세련미, 모던함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몬드리안의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모든 건 구체적인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됐습니다. 그는 그 나무를 계속해서 해체하고 본질이 뭘까 탐구했죠. 그리고 마침내 수직과 수평, 그리고 빨강, 노랑, 파랑,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조화의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. 몬들리안은 결국 예술 안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조화를 발견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?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어디에서 그런 나만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? 평생에 걸쳐서 균형과 조화를 탐구했던 한 예술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